자, 내란죄의 구속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관련해서입니다.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다라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맞습니까? 공소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려고 했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 주요 근거로 적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로 홍장원의 메모와 진술 그리고 곽종근의 진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고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네. 공소장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검찰 공수처에서 제출한 증거를 제가 바탕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술, 홍장원의 곽종근 진술 빼고 홍장원의 메모를 만약에 뺀다면 이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아니었습니까? 뭐 저희들이 그 내란죄 수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뭐 증거가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만약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난다면, 자,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했고 체포 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본안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공수처가 3,000명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아야 됩니까? 공수처장님. 의원님, 그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과 행정부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와 국헌을 물러나게를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란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정형에 있어서는 내란죄의 사형 무기징역이 정해져 있어 직권남용죄보다 무겁기는 하나 통상의 내란죄에 더하여 직권남용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이고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포함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 공수처장님. 의원님께서 예, 공수처장님, 자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제 자체가 잘못된 공수처장님, 부분입니다.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구속 취소 사건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그 재판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의문이 합당하고 본안재판에서 결국은 수사권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3,000명을 동원해서 체포한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구속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고 한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의원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분의 판사님에 의해 가지고 수사권이 명확하게 인정된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지났는데 자꾸 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말씀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네. 자,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검찰은 명백하게 수사권이 있었죠? 네. 자,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직권남용을 전제로 한 관련 범죄, 두 번째는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범죄로 한 이제 관련 범죄, 두 가지 사유로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 일단 두 번째 사유는 확실하게 인정된다라고 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직권남용으로 한 내란죄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법원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의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 것입니까? 왜 넘기셨어요? 수사권이 있는데. 예,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위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고 수사권이 없다라고 계속 문제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이첩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됩니까? 이 법률상 너무나도 명확한 규정으로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는 끝에 부득이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항고가 위헌 소지가 매우 높고 또 하나
법원이 단순히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은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까지 종합해서 약간 소송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안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수사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구속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검찰의 의견과 다르다고 그랬고 그것에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속 취소를 하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 법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본안 재판에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성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입증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특정 업무 경비 등이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로서는 수사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있을 텐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 특활비 외에 특정 업무 경비는 한 507억 정도가 전액 삭감이 돼서 지금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특정 업무 경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 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다 카드로 증빙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저희가 수사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넓고 이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도망다니는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거 부분도 넓은 의미에서 수사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30%나 줄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이제 수사 경비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최소한의 수사 경비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추경이 논의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꼭 필요한 수사 경비 이런 부분들은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침해 범죄가 수사가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무대행님의 의견 어떠신가요? 네, 그 부분은 꼭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직무대행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당처럼 시간을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자, 월요일에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 나오셨었죠? 예. 그 법안을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저는 오히려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법안 내용에 대해서 여러 제기된 문제점이나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려사항을 재판관들에게 전달하셨습니까? 예. 그런 우려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 것이 선고기일 잡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